네, 안녕하세요. 빛나라 스티브입니다. 오늘은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부산교육대학교와 부산대학교 간의 통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두 대학 모두 제가 졸업한 학교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이기도 해서 애정도 크고 관심도 많은 그런 학교인데요. 오늘은 저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보다는 이 이야기가 왜 다시 나오게 됐고, 그리고 현재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등의 좀 정보 중심으로 이렇게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고요. 어떻게 가는 게 맞을까, 또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우리 교육도 살리고 그리고 대학도 살리는 그런 길이 될까, 그런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부산대학교와 부산교대 간의 이런 통합 얘기는 어제 오늘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학력 인구 감소라든지, 그다음에 교원 수급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해서 논의가 됐다가 또 여러 또 학내 구성원들, 또 이해관계자들 간에 또 좀 첨예한 대립으로 또 멈췄다가, 그리고 또 다시 진행됐다가 멈췄다가 하는 과정을 좀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이런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 4월 18일 날 교육부가 글로컬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선정을 해서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 라는 그런 지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이제 부산대학교와 부산교대 간의 통합 논의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부산대학교가 부산교대의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 지원을 해보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이제 그 지원금을 이제 부산교대에 투입을 해서 이제 교원 양성 전문 대학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산교대는 다시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됐고, 또 여러 가지 또 절차를 진행 중인데, 저 개인적으로도 4월 18일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5월 말까지 이렇게 지원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 불과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이렇게 좀 급작스럽게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나? 좀 더 좀 폭넓은 여론 수렴도 하고 또 사전 고시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좀 지원하는 대학들도 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부산교대 학생들은 좀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이야기도 또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이제 글로컬 대학이라는 곳은 한 30구 정도를 선정해서 5년 동안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인데요. 올해 한 10개 대학교를 선정하고 2026년까지 한 30개 대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대상은 이제 비수도권 소재 국공립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대학교, 산업대학교, 전문대학교 등인데, 2개 이상의 대학이나 기관이 통합을 전제로 한 가감한 혁신을 추구할 경우 아무래도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6월까지 예배 선정 대학을 좀 발표를 하고 2차 과정을 통해서 이제 9월 말 정도에 최종 1차 선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4월 18일 날 이제 교육부 발표 이후에 4월 21일 정도에 이제 부산교대에서는 이제 부산대학교 측의 제안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글로컬 사업에 선정이 되면 5년 동안 한 1,000억, 그리고 이제 통합을 전제로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라는 이제 특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 1,500억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그 금액을 부산교육대학교에 집중 투자해서 캠퍼스도 현대화하고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도 많이 마련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산대학교의 제안을 받은 이제 부산교대측은 이제 갑자기 5월 17일 날 학생 전체에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받았는데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네이버 폼으로 와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게 한 12시 정도에 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저녁 7시인가에 또 결과를 바로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했다고 또 확인하라고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내부 여론 수렴은 정말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 반나절 만에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고 또 의견이 이렇다고 이렇게 공고할 이유가 있다, 좀 구색 맞추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부산교대 측에서는 이제 교수 투표, 그다음에 직원 투표, 또 학생 투표 이제 결과를 이제 공지하고, 이 결과를 평의원에서 논의한 다음에 부산대 측의 제안에 대해서 수락 여부를 이렇게 알려줄 예정이고, 이것을 이제 교수회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제 부산대학교의 그 통합 제안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 간의 그 투표 결과를 보니까 교수님들, 그다음에 직원들, 그리고 대학원생들은 이제 거의 한 50% 60% 이상 이렇게 다 찬성을 하고 있는데, 학부생들만
60% 이상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과정 자체가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이 돼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투표도 하지 않고 이제 그런 투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그 의사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현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같이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통합 논의가 나올 때마다 제가 이제 부산교대 학생이라면 어떤 부분에서는 찬성을 할 수 있겠을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반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찾아보면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반대한 이유로서는 우선 이 진행 자체가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고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마치 우리가 뭐 통합을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루어지는 것 자체도 좀 부담스럽고 좀 왜곡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산 교대가 처한 문제를 어떤 경제적 논리로 풀려고 하는 시행착오적 발상이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이제 초등 교육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획기적이고 그럼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책을 낼 수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통합하면 돈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의 논리로 접근하니까 학생 구성원들 간의 반발도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통합을 통해서 어떤 교대생들이 전인절적인 그런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또 교육적 발전도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지만 교육대생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통합이 돼서 단과대 형태로 이게 축소가 되면 지금까지 교대가 스스로 결정하고 진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예산이나 자율권적인 침해가 일어날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대와 부산교대 통합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단과대 수준의 부산교대가 통합이 되면서 교대만의 그런 영세성을 이제 극복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이를 통해서 교과과정을 종합대학 수준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비교과라든지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전인적인 교원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부산교대에서는 이제 박사 과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석사 과정이 끝인데 통합이 돼서 종합대학교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박사 과정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초등교육의 어떤 질적인 연구 체계가 만들어진다는 점도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초등 양성 교육 시스템은 과거 산업화 시대에 성장할 때 과거 모델로서 미래에는 맞지 않다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이제 대학 간의 통합 문제를 보면 그 기저에는 이제 출산율 감소라는 그런 근본적인 이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학령 인구를 보면은 2020년 기준으로 270만 명인데 2030년에는 180만. 그러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145곳이었다 하더라고요. 작년에 114곳보다는 올해만 벌써 31곳이 늘어난 상황이고,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41만 명인데 3년 뒤에는 30만 명 이하로, 그리고 2029년에는 25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작년에 예상을 했는데 지난해 출산율이 24만 9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갭이 벌써 5, 6년 차이가 나고 있으니 현재 이런 추세로 가면 초등학교 양성의 목적을 가진 부산교대도 정원을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겠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참 암담한 상황이고,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점점 아이가 줄어들고, 저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도 유치원생을 보니까 저희 아이가 다닐 때보다 인원수가 확실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큰 폭으로 초등학교 입학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참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가 희망이 없는 사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미래에 나아질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책감, 그런 현실들이 정말로 많은 큰 부담을 가지고 있고,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바로 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산대학교와 부산교대 간의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저희가 한 가지 참고해 볼 부분은 2006년에 제주교육대학교와 제주대학교가 통합을 했거든요. 그때도 2003년에 교육부에서 이제 통합을 하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대책도 마련을 했었는데, 실제로 통합이 된 이후에 뭐 별다른 지원도 없고 별다른 뭐 교원 양성 체제 시스템이 바뀌지도 않아서 그 제주교육대학교 총동문회나 그 졸업생들은 학교 이름만 없어지고 아무도 변화된 게 없다면서 되게 허탈해하고 있는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100%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교육부에서 내들고 있는 뭐 글로컬 대학 사업의 지원 금액이나 예산 계획 같은 게 실제로 통합된 이후에 제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의구심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뭐 교육 정책이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현재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만 급박하게 해결하고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정말 교육만큼은 좀 더 폭넓은 의견 수렴도 거치고
그리고 좀 더 체계적이고 또 계획적인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난주 수업 때문에 이제 부산교대 가보니까 한세탑에 학생들이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되는 그런 통폐합 논의에 반대한다는 그런 문구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통합으로 가서 좀 더 지원도 많이 받고 교대생들의 질적 향상도 이어지는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맞다고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학력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다 보니까 이런 통합을 전제로 한 지원 정책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의 입장도 충분히 헤아리면서 근본적인 교육의 향상, 그리고 교원 양성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부산대와 부산교대 간의 통합 논의가 또다시 이렇게 불거져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5월 말까지 1차적으로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때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